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방금 미네소타와 멤피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멤피스의 4대2 승으로 6경기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내내 강팀이었던 멤피스를 상대로 의외의 성적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고 6차전까지 끌고 가준 게 골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골스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는 멤피스가 됐죠. 멤피스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골스랑 엮이고 설켰던 최근 들어 사연이 상당히 긴 팀입니다. 작년 골스가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순위 싸움을 할 때 8위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끝까지 바짝 밑에서 쫓아오던 팀이 9위였던 멤피스였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7위였던 레이커스에게 첫 경기를 패배하고 9위로 올라왔던 멤피스에게 또다시 패배를 하면서 골스의 시즌이 종료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을 4승 0패로 기세 등등하게 가던 골스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팀이 멤피스였고, 피닉스가 끝까지 1위를 지켰다면 2위를 지키고 있던 골스의 자리를 뺏은 것도 멤피스겠죠. 그만큼 계속 귀찮게 하는,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멤피스 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멤피스를 만나게 될 텐데, 멤피스를 상대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골스의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멤피스를 만나기 전에 멤피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좀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워드님, 멤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뭐 하나요? 우리 그냥 지켜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안다고 승률이 올라가나요? 상당히 스마트한 지적이십니다. 아주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예리하신 지적은 학교나 직장에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오늘 끝난 미네소타와 멤피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가 멤피스의 홈에서 업셋 승리를 가져갔었죠. 보시면 1쿼터부터 41점을 몰아넣으면서 미네소타가 리드를 잡았고, 2쿼터에 좀 밀렸지만 3쿼터, 4쿼터 후반을 다 앞서면서 130대 117로 크게 승리를 했고요. 2차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멤피스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28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전부터 좀 말이 많아졌던 경기인데, 보시면 1쿼터부터 미네소타가 18점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2쿼터에 11점을 밀리긴 했지만 3쿼터에 9점을 앞서면서 4쿼터 시작할 때 83대 67, 16점을 앞서면서 시작을 했는데 4쿼터에 무려 25점 차를 내면서 멤피스가 역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최대 26점까지 리드를 냈었는데 그 26점을 다 까먹고 되려 멤피스가 여유롭게 9점차 승리를 가져갔었죠. 4차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양팀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팽팽한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쿼터에 멤피스가 5점을 더 넣으면서 역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간당간당하게 1점차 리드를 지키고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었고요. 5차전도 말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경기 내내 미네소타가 이기고 있었고 리드는 최대 13점까지 됐었는데 또 마지막 4쿼터에 멤피스가 14점을 더 내면서 또 4쿼터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 마지막 리드를 다 뺏겼는데 앤서니 에드워드가 클러치 3점을 넣어서 연장을 갈까 싶었는데 마지막 자모네트가 게임 위닝 레이업으로 이겼었거든요.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난 6차전, 이것도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1, 2, 3쿼터 전부 다 미네소타가 앞섰어요. 근데 4쿼터 멤피스가 40점을 넣고 미네소타는 22점, 18점이나 더 내주면서 114대 106, 8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네소타를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 4쿼터의 경기 운영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칼 앤서니 타운스는 뭐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차피 골스가 멤피스를 만날 것 같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멤피스에게 초점이 저는 맞춰졌는데 미네소타가 물론 4쿼터에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멤피스가 4쿼터에 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일단 아무리 큰 점수차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잡으려고 하는 저력이 있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미네소타 시리즈를 통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얻었을 겁니다. 자신들끼리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네? 이러면서 골스를 상대하면서도 아마 똑같이 덤벼들 겁니다. 그래서 골스가 일단 앞서더라도 어떠한 리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멤피스는 1, 2, 3쿼터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멤피스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같은 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골스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초반에 쳐야 된다. 선빵을 날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리드를 챙기더라도 끝까지 쫓아오는 이 지긋지긋한 멤피스이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멤피스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멤피스의 주전 라인업은 자 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제런 잭슨 주니어, 스티븐 아담스 혹은 제이비얼 티맨입니다. 이 센터는 누가 주전으로 나오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그냥 센터를 세워둬야 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지 딱히 큰 역할이 없습니다. 일단 한 명 한 명 보시면 제런 잭슨 주니어부터 얘기를 해보죠. 1라운드 평균 24.5분을 뛰면서 11.8점, 7개의 리바운드에 블락은 무려 2.7개. 이 선수는 거의 올 NBA 디펜시브 팀에 들어갈 만한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제런 잭슨 주니어가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힘을 영 못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파울 트러블에 있었어요. 6경기 중에 2경기는 6파울 퇴장을 당했었고 평균 파울 개수가 5.2개입니다. 그래서 활약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그건 아마도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타운스라는 괴물 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골스는 그런 유형의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기록만 보고 제런 잭슨 주니어가 잘 못한다 뭐 이렇게 얕잡아 볼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골스를 상대로 상당히 살아날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선수가 센터를 계속 풀타임으로 뛰는 건데 드레이몬 그린이 진짜 등골이 휘겠죠. 제런 잭슨 주니어가 몸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록이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관건이지만 또 플레이오프 모드의 초록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겠죠. 다음은 딜런 브룩스입니다. 1라운드 평균 33분을 뛰면서 19.8점, 공격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고 3점을 잘 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성적을 보시면 3점 성공률이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경기마다. 오늘은 6개를 쏴서 5개나 성공을 했는데 또 어떤 경기는 10개를 쏴서 하나 넣은 경기도 있고 다른 경기는 5개 쏴서 하나도 못 넣고 약간 공격에서는 복불복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딜런 브룩스가 멤피스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올해는 멤피스의 데스먼드 베인이 정말 치고 올라오면서 공격 옵션에서 약간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공격에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진 않는데 작년 골스가 멤피스를 상대할 때 딜런 브룩스가 커리를 완전히 전담 마크 했었습니다. 모든 팀이 커리에게 박스 앤 원 수비를 할 때 그 어떤 팀보다 커리를 혼자서 잘 막아냈던 게 딜런 브룩스였어요. 그래서 작년 커리 원맨 팀이었던 골스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골스가 다르죠. 탐슨, 조던풀, 위긴스 이런 선수들이 득점에 크게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득점을 하다 보면 그만큼 커리가 자유로워지면서 커리의 득점도 덩달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주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좀 살아줘야 그만큼 커리도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커리가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플레이메이커로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멤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자 모란트겠죠. 팀의 에이스 자 모란트는 1라운드 평균 37분을 소화하면서 21.5점, 리바운드는 8.7개, 어시스트는 10.5개 대단합니다. 그리고 스틸은 1.5개 정말 엄청난 선수죠. 그래서 자 모란트가 이번 시즌 늘 그래왔듯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 모란트가 득점도 많이 하고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상당히 좋아서 1라운드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공격에서 사실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투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였고요. 그리고 3점 슛은 야투율이 18%, 그냥 안 쏘느니만 못한 3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 자 모란트의 샷 차트인데요. 이게 원래 다 빨간색이 아니라 잘하면 초록색, 평균이면 하얀색, 못하면 빨간색인데 다 빨강이죠. 이 선수가 쏘는 슛들은 사이즈에 안 어울리게 대부분 페인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리즈 내내 3점을 제외한 야투율도 43%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레이업인데 43%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타운스는 좋은 공격형의 선수이지만 수비는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골밑 수비가 좋지 못한데도 저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골스도 문제는 골밑 수비입니다. 루니가 주전으로 나와서 바로 금방 거의 그린이 풀타임 센터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서 모란트가 오히려 페인트에서 더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는 누구냐?
조던 풀, 커리, 탐슨 다 중요하지만 저는 자모렌트를 막아줄 게리 페이턴 2세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커리, 탐슨, 풀 이런 선수 제치고 GP2가 주전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또 딱히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오프는 서로 조율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모렌트가 무조건 1쿼터, 3쿼터 시작에는 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GP2가 저는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라운드에서 좋았던 게리 페이턴이 이번 2라운드에서도 더 많이 기용이 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정규 시즌 GP2가 자모렌트를 맡고 있었을 때 모렌트의 야투율이 16%였습니다. GP2가 수비할 때 모렌트가 어시스트를 4번 했는데 턴오버를 5번 했다고 해요. 그만큼 모렌트도 두려워할 GP2의 수비력이고 또 사이즈가 좀 큰 앤드류 위긴스도 이번 시즌 자모렌트를 막았을 때 모렌트의 야투율이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위긴스 역시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데스먼드 베인인데 제 생각에는 멤피스의 공격 1옵션은 데스먼드 베인입니다. 자모렌트가 물론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자모렌트는 워낙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요. 데스먼드 베인 1라운드 평균을 38분을 뛰면서 팀 내 1위였던 23.5점, 3점은 45%의 성공률로 4.5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의 선수예요. 올해 플레이오프가 세대 차이가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 플레이오프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골스 선수들이 건재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언젠가 정말 골스의 주력 선수들의 세대가 이제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온다면 클레이 탐슨의 다음 세대는 데스먼드 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공격에서. 데스먼드 베인은 득점만 하러 나와 있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수비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멤피스 주전 중에서도 이 선수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유도 물론 자모렌트, 제런 잭슨 주니어 다 무서운 선수지만 데스먼드 베인이 어느 정도 하느냐, 반대로는 골스가 데스먼드 베인을 얼만큼 막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탐슨이나 조던 풀이 베인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딜런 브룩스가 커리를 막듯이 진짜 베인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막으면 어떨까? 물론 조던 풀이나 탐슨 공격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제 생각에 매치업상 베인만 좀 어떻게 잘 막아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인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 와야 되는 골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멤피스의 주전 센터는 거의 구색을 맞추려고 나온다 했는데 멤피스 벤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수가 브랜든 클라크거든요. 이 선수 빅맨인데 1라운드 평균 30분을 뛰면서 거의 주전급 출전 시간을 받았고 평균 16.5점, 9리바운드, 야투율은 69%입니다. 전부 다 페인트에서 하는 공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스도 골밑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라서 브랜든 클래크 같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난 빅맨을 누가 막아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오포주가 수비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많이 움직이는 선수를 쫓아다니기에는 약간 역부족일 것 같고 저는 공격이나 수비에서 큰 구멍이 안 된다면 비슷한 유형인 조나탄 쿠민가가 한번 나서보는 것도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슬로우 모션, 카일 앤더슨이나 타이어스 존스, 디앤서니 멜튼 이런 선수들이 나올 텐데 디앤서니 멜튼은 항상 골스랑 할 때 좀 잘했어서 경계는 해야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고요. 제가 앞서 말한 모렌트, 베인, 브룩스, 제런 잭슨 주니어 그리고 브랜든 클라크 이런 선수들을 주력해서 경계해야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가 3점을 멤피스 수비를 상대로 39% 성공률로 넣었거든요. 거의 40%. 멤피스가 그렇게 외곽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 골스는 외곽 슈팅을 잘하는 팀이라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3점이 얼마나 어떻게 터져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규 시즌 멤피스랑 골스가 4번을 맞붙었는데 골스가 1승 3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패배했을 때는 클레이 탐슨이 없었고 조던 풀이 정말 더럽게 못했던 경기였고요. 두 번째 패배는 드레이몬드 그린이 없었고 조던 풀이 또 더럽게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패배에서는 커리, 탐슨, 그린이 다 없는 주전을 다 빼는 쉬어가는 경기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컷탐과도 다 뛸 거고 조던 풀도 그때의 조던 풀이랑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멤피스가 2위고 골스가 3위라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는 멤피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첫 번째 두 경기가 멤피스 홈에서 치러지게 됐는데 못해도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뺏어와야 좀 골스에게 많이 유리해질 것 같고 작년에 막 떠오르는 팀이었다가 올해 포텐셜이 터진 멤피스라서 플레이오프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플레이오프가 익숙한 우리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이 멤피스를 노련함으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레이네요. 멤피스와의 2차전 정말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첫 경기는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 4시 반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우리 워대주가 막 울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